다음은 분노하라 대한민국의 역사의식 현주소 고발이라는 주제의 강연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친일 문제가 청산되었어야 할 이 역사학계가 아직도 식민사관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문화연구소에서 노종상 박사님께서 환단고기 위서론 비판이란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방금 우리는 친일 문제 다큐를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제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된 지 73년이 지금 오늘도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정산되지 못한 친일 민족 반역자와 그 후손들이 독버섯처럼 자리 잡고 있으면서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역사학계의 실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에 조선 총독부 조선사업 변수회의 후예인 식민사학자들이 참으로 놀랄만한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환단고기를 중심으로 하는 민족사학이 식민사학을 계승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나무인이요 적반하장이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요즘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적폐의 반격이라고요. 우리는 민족사학이 식민사학을 계승했다는 저들의 주장이야말로 적폐의 반격이라고, 적폐 중에 적폐요, 적폐의 뿌린 적폐의 반격이라고 규정합니다. 여기에 환단곡이라는 참 소중한 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책에서 철학을 읽어가고 일부는 사상을 읽어가고 또 문학을, 정치학을, 경영학을 그리고 종교학을 읽어갑니다. 그러나 이 책의 본령은 역사입니다. 우리 고대사를, 상고사를 기록하고 있는 사서입니다. 문헌 자료가 매우 빈약한 우리 역사학에서 이 책은 매우 귀중한 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강단사학에서 저 식민사학자들이 이 책을 위서라고 폄하합니다. 이 책이 전해지고 대중화하는데 온몸을 바친, 평생을 바친 한남당 이규립 선생에 의해 조작된 책이라고 주장합니다. 최근에 저들은 유사역사학이라는 유령 같은 용어를 들고서 나와서 환단고기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이덕일 박사는 이 용어가 일제강점기 때 나온 유사 종교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게 아니라고 하죠. 과연 그게 아닐까요? 유사 종교가 무엇입니까? 일제는 1915년에 조선 총독부령으로 포교구칙을 공포하고 항일 독립운동의 원상이 되었던, 저들의 식민지 통치에 큰 장애가 되었던 전도교, 대종교,
그리고 보천교와 같은 민족 종교를 유사 종교로 규정하고 온갖 무도한 방법으로 탄압하고 마침내는 해체시켜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지적합니다. 환단고기 위설론자들이 사용하는 유사 역사학이라는 해괴한 용어 저변에는 그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일제 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가 사용했던 저 강교한 유사종교 공작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유사 역사학이라는 말이 문제가 되자 저들은 이 단어가 오랫동안 서구에서 사용해온 용어를 번역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들은 그 출처에 대해서도 공개하였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헤라클레스의 방패를 유시한 아스크라 사람 헤시오도스의 유물, 헤시오도스의 삶과 시대, 시, 신화. 이 책은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서사신 헤시오도스의 삶과 문학을 연구한 문학 연구소입니다. 이 책에는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의 시 경연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책에서는 바로 이 전성이 사실이 아니라고 이를 가리켜 유사 역사학이라고 칭하면서 비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사 역사학이라는 용어는 역사학과는 거리가 먼 신화적인 사건, 문학 이야기에서 가져온 차용한 그런 용어입니다. 물론 어떤 용어를 인접 학문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학문적으로 보편적으로 용어를 자림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토론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을 때 가능한 것이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기에게 유리한 어느 한 부분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가져와서 남용한다는 것은 학문적으로 가장 경계해야 될 단장치기의 다름 아닐 것입니다. 최근에 식민사학자들은 저들의 주요 타깃을 하남당 이유리 선생에게 맞추는 것 같습니다. 환단고기를 조작한 장본인이 바로 이유립 선생이라는 것이죠. 저들은 주장합니다. 이유립 선생의 생애 자체가 조작되고 왜곡되고 은폐로 재구성되어 있고 그에 의해서 환단고기 전성의 시대도 만들어졌다고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유립 선생은 변신의 기제이고 가짜의 삶을 살았고 따라서 그에 의해서 조작된 환단고기 역시 가짜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들의 공격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저들은 최근에 이유리 선생이 친일파라는 악담을 퍼붓습니다. 이유리 선생이 조선 친일적인 유교단체인 조선유교에 가입하였고 가천단체의 기간지인 1월 15일 주필을 여기만 했던 따위 몇 가지 사건을 들고 와서 이유리 선생이 친일파라고 주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이유리 선생이 언제 어느 자리에 있었던지 그가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친일 행위를 했느냐라는 근거를 제시해야만 하는데 저들은 그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유리 선생이 친일파라고 주장하는 저들의 주장은 이유리 선생의 삶이 조작되었고 은폐되었다는 저들의 주장은 환단고기가 위설하는 것을 환단고기가 이유리 선생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것을 환단고기가 식민사관의 색채를 띠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한낱 공허한 고요 날조된 공세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들은 단단하게가 발행한 커버란지에 실려있는 몇 가지 사설을 들고 와서 환단고기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암 선생이 쓴 삼신기라는 서서입니다. 저들은 삼신기의 내용이 환단고기에 실려있는 삼성기의 내용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동일한 책이라고 규정합니다. 더 나아가서 삼신기는 삼성기를 만들고자 하는 하나의 저본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런 주장에, 이런 지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삼신기에는 보시다시피 고려말 재상을 지낸 행촌 이암 선생이 있었다는 저자가 밝혀져 있고, 두 권으로 합본되어 있는 삼성기에는 안암로 원동중이라는 저자가 밝혀져 있습니다. 거발한지에 실려있는 삼신기 말미에는 단학회보에서 실렸다는 출처까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저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단학회보를 간행한 단학회가 과연 실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신할 수 없다. 실제를 찾을 수가 없다. 라고 해서 이 사실을 부정합니다. 자기들이 찾을 수가 없다고 해서 이 실체를 부정하는 저들의 행태야말로 참으로 비학술적인, 비학자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환단고기 이서론자들은 어떤 목적과 감정을 가지고 환단고기가 조작된 뉴스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정산되어야 할 일제잔재인 식민사관에 바탕하고 있는 저들이 오히려 진일의 논리로서 반격하고 있는 사실은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저들의 주장과 같이 환단고기가 완전한 책일 수는 없습니다. 환단고기가 전해지는 과정에서 몇 가지 오류는 있을 수 있겠지요. 1000년 동안 필사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몇 가지 오자나 탈자, 때로는 필사자의 지나친 애정과 욕심 때문에 자기 감정이 개입된 몇 개의 문장이 사입되기나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과연 그런 오류가 환단고기 자체의 가치를 전혀 손상시킬 수도 없고 손상되지도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들에게 권고합니다. 이제 불신의 가면을 거두십시오. 불신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학자적인 양심으로 환단고기를 연구해 보십시오. 과연 누가 무엇이 유사역사학인지, 누가 무엇이 사이비 역사학인지 당신들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종상 박사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본래 이제 그 미국의 김상일 교수님께서 영상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사실은 일부 시간에 봐야 되지만 조금 시간이 지체된 관계로 제가 좀 네. 뺐었는데요. 근데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에서 오늘 대한사랑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행사에 직접 참가하지 못하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대신하게 된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할 내용은 작년 우리나라 젊은 역사학자 모임에서 펴낸 두 권의 책 한국 고대사와 사이비 역사학, 욕망 넘어 한국 고대사에 관한 것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사이비 역사라는 강단사학을 비판하는 모든 역사학을 두고 하는 말이고, 욕망이란 이들 사이비 학자들의 내면 속에서 불타고 있는 민족주의와 쇼비니즘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비역사에 찐 제가 이들이 말하고 있는 고조선, 한석원, 임나 본부 등에 관한 무거운 주제들을 직접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역사 전문가라 하더라도 이 두 책의 내용의 잘못과 오류를 지적할 수는 있습니다. 먼저 이들 10명의 젊은 학자 모임은 사이비 역사학에 대하여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책 서문의 이 내용을 직접 인용하겠습니다. 사이비 역사학은 실제로 광범위한 대중화에 성공했다. 유명 정치인,
종교인, 학자, 교육자, 언론인 중 적지 않은 수가 사이비 역사학에 심취해 있다. 심지어는 정치적으로 진보와 보수로 갈라지는 사람들이 사이비 역사학이라는 틀 안에서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가짜 지식이 광범위하게 소비하고 있는 것은 위험한 징후이다. 그러면 이들은 잘못을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이 사입이라는 말은 종교학에서 유래했지만 이제 종교학에서마저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연 포스트 모던 시대에 누가 누굴 두고 감히 사입이 운운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사입이 역사학의 잘못을 박창암 씨의 자유주의에 두고 있습니다. 박창암 씨는 보수 군부 독재 지지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사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문인지는 몰라도 제가 아는 주변의 진보 종교인 학자들 가운데서도 한당고기가 진정한 우리의 역사라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재준 목사님, 이혜양 목사님, 박순경 교수님 같으신 분들은 진보의 최첨단에 계신 분들이지만 평소에 규현사와 한당고기가 진정한 우리의 역사이어야 한다고 저에게 자주 말씀하시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욕망에 대해서 한번 말해봅시다. 과연 이들에게는 욕망이 없습니까? 바로 사이비 학자들은 그 속에 민족주의와 쇼비니즘에 불타고 있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그 속에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욕망의 정체라는 것은 바로 출세주의입니다. 10명의 학자들 가운데는 조교수 2명과 박사과정 연구원들입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말 자기 선배들의 책을 원용함으로써 그게 힘입어 강단에 서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고 있는 사입이나 욕망이라는 말 자체가 극히 주관적인 것이어서 역사학자들이 쓰지 말아야 될 용어를 책의 제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책의 마지막에서 부조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부조적이란 자기가 원하고 싶은 말과 자기가 원하는 자료들만 골라서 글 쓰고 말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들이야말로 부조적인 것입니다. 이들은 소위 사이비 역사학이라 하는 창구 문헌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고 책에 인용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선배인 이병도 같은 식민사학자들에 대한 책만 읽고 원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들 선배 식민사학에 대해서는 한마디 책에서 비판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와 같이 몇 가지 점에서 이들은 큰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진정으로 두렵고 무서워하는 것은 대중성인 것입니다. 역사의 대중성 말입니다. 그러면 역사의 대중성이 과연 이렇게 책으로나 선조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욕망을 역사학자들의 내부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들이 그렇게도 비판하는 민족주의입니다. 민족주의라고 하는 민족을 사랑하는 욕망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 사회에서 역사가 대중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실로 역사 대중화에 대한 사랑만큼 공헌한 단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행사가 성공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 땅에서도 우리 역사 찾기의 열정은 국내 못지 않습니다. 이들 강단 사학자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제자리에 돌아와 역사를 함께 노랄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영상까지 잘 봤습니다. 예, 다음은 마지막 강연으로 한국천문연구원 박석재 박사님의 시간입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달 결여의 우주론 광복이란 주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사역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천문학자 박석재입니다.
강의 제목은 배달 결의 우주론 광복이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 자리에서 처음 강의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갑자기 이 그림이 생각이 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렸습니다. 우리가 환단고기가 진설하면은 우리 서기 전에 우리나라 역사는 국통맥이 정확하게 정해집니다. 환인, 환곡, 환웅, 배달, 단군, 조선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제후국이었던 그 사망오제, 하상주 그 부분도 정리가 되고요. 그다음 우리 우주론이 그 보시는 그림처럼 정리됩니다. 환인, 환곡 시대 천부경이 있었고, 환웅, 배달 그 태우의 5번째 배달 환웅 때 막내 복희가 만든 하도와 복희 8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군 왕검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라 우왕이 만든 낙서가 그 하나라 시작 부분에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상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들었을 때 문왕이 문왕 8개를 그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자가 쭉 정리해서 완성하는 주역이 64괴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 안에 다 있습니다. 정년퇴임해서 시간 많고 하실 일 없는 분들은 이거 공부하십시오. 죽기 전날까지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말 그 우리 민족이 위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기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달족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대한사랑 창간호 나눠져 있죠? 134페이지 보세요. 그 펴놓고 강의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론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기에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거 모르는 사람은 이게 안 보입니다. 그 맨 위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군기를 보세요. 문왕팔계와 낙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미 다 우주론을 다 훤히 알고 이런 국기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 오른쪽에 위에 어기는 문왕팔계입니다. 그 다음에 맨 왼쪽에 있는 것이 복희팔계인데 그 복희팔계 안에 태극을 넣으라고 하신 분이 고종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아래가 우리 태극기 원형입니다. 이 당시는 다 환빠였습니다. 고종도 환빠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빠란 말 들으면 요새 별로 기분이 안 나쁜 게 원래 우주론에서 빅뱅 우주론이라는 게요. 상대방에서 공격하려고 만든 용어입니다. 저 멍충이들은 우주가 큰 꽝에서 태어났다는 걸 믿는 놈들이야. 이렇게 흉을 봤는데 빅뱅이 그 용어 괜찮네 해서 오히려 빅뱅을 도와주는 용어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태극기 다시 보시면은 그래서 밑에 원래 복희팔계가 태극기 원형인데 박영효가 일본에 가면서 그 복희팔계 중에 대각선에 있는 지리사계를 뺍니다. 지리사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천문사계는 뒤집어도 모양이 똑같고 지리사계는 뒤집은 모양이 바뀝니다. 그 지리사계 4개를 빼서 저것을 가져갔고 저것을 3대2 국제 규격에 맞춰서 오늘날 정리한 게 우리 태극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 우주를 알면은 우리가 남북 통일되면은 왼쪽 하단에 있는 복희팔계 국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 나머지 4개는 북한 몫이다 하면서 다시 동양 문화의 정서를 우리 국기로 가져가야 합니다. 즉 아는 국민만이 훌륭한 그 국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개천기 6편 강태공을 쓰면서 느낀 게 이게 함부로 손댈 것이 아니구나. 강태공은 바로 상나라 그 주지육림을 하던 상나라 주왕을 망하게 하고 주왕이 들었을 때 된 것이죠. 근데 그때 강태공을 낚시꾼으로만 아는 사람들은 절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강태공은 누구냐면 주나라 문왕이 부른 책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역술가 강여상이었어요. 낚시하기 전에 역술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복희의 환역, 하나라 연산역, 상나라 귀장역의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문왕이란 주군을 만나서 문왕이 이제 그 3개, 그 3효를 2개를 이렇게 겹치면 64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64개를 가지고 그 64개 하나하나마다 주석을 붙인 걸 괴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괴사는 64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들 주공이, 그러니까 위에 큰 아들 무왕은 이제 왕이 돼서 정복을 했고 밑에 작은 아들 주공은 그 하나의 괴에다가 6개의 그 효사를 또 다 주석을 답니다. 그러니까 64 곱하기 6에서 384개가 되고 문왕 8개가 나오고 그다음 공자가 정리해서 역경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서삼경에서 가장 마지막에 역경이 나오는 것은 우주의 원리를 마지막으로 공부하라는 뜻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알아야 강태공을 기술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역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별게 아닙니다. 그 보시는 것이 수레돈 개인데 위에 육감수가 수고 밑에 것이 사진의 레니까 수레고 그다음 괴 이름이 둔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괴는 그 왼쪽 아래 보시면 64개 중에 그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이 괴사입니다. 이 괴는 이런 거다. 그다음에 밑에 그 주공이 만든 6개 효사가 6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괴를 윷가락 하나만 있으면 온 국민이 우주 원리를 알면 양괴다 음괴다 6번 던져가지고 찾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원리적으로. 예, 그래서 주역은 첫째 중국 것이라는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주나라 욕 중국 거 맞네. 그러면 바보입니다. 그러면 주역을 중국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주론을 중국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아 사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 비전은 소중하다 이렇게까지 되는 것입니다. 조선의 훌륭한 학자들은 전부 다 저 모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다음 주역은 완성됐다고 믿기 때문에 후천 정역을 부정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에 복귀 8개가 선천 8개고 문왕 8개가 후천 8개이기 때문에 그 뒤에 더 이상 후천이라는 단어가 올 수가 없게 만든 것이 바로 주역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다시 우리 우주론 계보를 그리면 맨 끝에 정역 8개를 보태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복귀 8개가 공간의 배치고 문왕 8개가 시간의 배치라면 마치 아인슈타인이 3차원 공간과 1차원 시간을 합쳐서 4차원 시공간을 만든 것처럼 우리 정역 8개는 종합편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우주론도 좀 광복이 돼야 되겠다. 예, 가장 좀 냉철한 광복입니다. 예, 흥분하기 앞서서 냉철한 광복인데 주역은 한국 것입니다. 주역을 쓰는 사람들이 환단곡 역사를 모르고 기술했기 때문에 괴사 효사는 건들 필요가 없지만 그 기술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모화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역은 머리말 끝말을 다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정역을 인정해야 합니다. 정역을 지속적인 연구를 해야 되고 김일부라는 한국 사람이 우리 조상님이 쓴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8개 태극까지 국민이 알아야 태극기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부하는 대한민국이 돼야 개천혁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결애가 주역으로 점을 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보나마나 이 8개 태극 얘기하면은 뻔히 예상되는 질문이 지금 4개도 죽겠는데 뭐 8개면 어떻게 그리느냐? 아닙니다. 원리를 하면 간단합니다. 제 블로그에 다 설명해 놨어요. 오히려 4개보다도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지금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나라 국기들은 태극기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런 것을 국기로 선택할 수 있는 조상들을 돕고 우리가 그런 문화를 갖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제가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잠깐만요. 여기 배달 우주론 계보에서 제가 화살표 놓은 부분이 바로 진시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까지 모든 배달족의 문화니까 진왕이 이 지긋지긋한 배달족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해서 만리장성을 쌓고 모든 역사책을 없애고 내가 시황제다. 나부터 시작하겠다 한 것이 화하족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왜 더 긴 역사 동안 우리가 만든 우주론을 우리는 중국 것이라고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역사를 알게 되면은 무슨 이익이 있느냐? 커다란 이익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와 있는 김한민 감독이 만든 명량을 보세요. 오른쪽 아래 초요계를 보세요. 북두칠성입니다. 일본의 배를 부시던 판옥선의 앞에 쇠판을 보세요. 치우입니다. 그 다음 왼쪽에 어머니 하면서 나가기 전에 기도를 드리는데 치우한테 죄를 지내지 않습니까? 우리 감독님이 장난하셔가지고 옆에 환단곡이 환짝 하나 써 있습니다. 영화 보면서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이순신 장군님 영화라도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10분 만에 동양우주론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일본 우주론 없습니다. 동양우주론은 곧 배달족 우주론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강연을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깜짝쇼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대한사랑 회원님들이 제가 작사 작곡한 개천가를 다 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는 노래 못합니다만 이 노래 같이 재창 한번 하겠습니다. 전부 박수 치면서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늘이 열리고 태극이 춤추던 날 해와 달 내려와
잠조고 높이 날아 해품에 깃들고 두꺼비 높이 뛰어 달 속에 안겼네. 황인 환웅 단군이여 배달민족의 혼이여. 황인 환웅 단군이여 백두산의 주인이여. 북에는 북두칠성 남에는 남두육성 하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네. 자, 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황인 환웅 단군이여 배달민족의 혼이여. 황인 환웅 단군이여 백두산의 주인이여. 청룡주장 비상하고 백호현무 보요하니 전손이 나갈 길 저 멀리 보이네. 한 번 더. 전손이 나갈 길 저 멀리 보이네. 감사합니다. 예, 공연과 강연, 강연과 공연, 그리고 공연을 같이 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포 소리 울려 퍼져 온 세상에 봄이 오니 우리 조국 땅 위에도 만물빛이 새롭구나. 산진영 달빛 아래 말을 가는 나그네여 철조망 바람 앞에 말을 먹이는 사람아. 중천에 휘날리는 깃발 전리에 이어지고 진동하는 군악 소리 사방으로 퍼져가네. 사방으로 퍼져가네.
그러면 1부 마지막 순서로 대한사랑 모든 회원들이 알고 있는 행동강령 제창 시간이 있겠습니다. 예, 네, 호명하신 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일 지원본부장님, 전기훈 서울본부장님, 김환주 경기본부장님, 이준석 중앙본부장님, 김종우 호남본부장님, 이승계 영남본부장님입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들어올 때 나눠드린 손 현수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행동강령 제창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동방 한국인의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고 원형 문화 정신을 복원하는 주역이 된다. 주역이 된다. 우리는 한민족 문화 원전을 깊이 탐독하여 참된 대한인으로 거듭난다. 우리는 인류 원형문화의 영성중심 터전인 소도 평등의 오상기도를 실천한다. 우리는 미래 문화의 주역인 대한의 청소년에게 올바른 역사 문화의 본을 전수한다. 우리는 통합과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온전히 이어받아 역사 광복과 문화혁명을 완성한다. 예,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지구촌을 널리 이롭게 하는 통일 정신으로 통일 문화 시대를 선도한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상하려 내려와 주시고요.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일부 행사를 마무리하겠고요. 지금부터 30분간 휴식 시간 겸 단체 사진 촬영 시간입니다. 네, 화면에 보이듯이 이 기념사진 한 장이 역사적인 유물로 남을 수 있다는 점, 바로 이 오늘 행사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사진 촬영을 하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질서 있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